자, 이번 영상에서는 값복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값복사, 요 참조복사, 요 개념이 좀 헷갈려서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코드를. 그래서 코드를 간단한 것들을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첫 번째,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변수를 이제 생성해서 거기에 값을 할당하고 그거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변수 x를 하나 만듭니다. 정수형 변수인데요. 일단은 정수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타입은 빼고요. 자, 변수 x를 만들고, 자, 여기 10이 지금 할당되고 있는데 원래 10은 존재했던 수죠. 변수가 없었어도. 이 고유하게 존재하는 수를 x에 그대로 집어넣어 버리면은 앞으로 10은 못 쓰겠죠. 여기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래 놓고 아래쪽에 코드를 보면은 x 값을 다시 y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수 y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 있던 게 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원본은 x가 아니라 y의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x랑 y 값을 어떻게 될까요? 일단 y는 10이 들어있으니까 10이 출력되고 x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값복사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방금은 그냥 10이 건너가고 이렇게 해서 y에만 10이 들어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값복사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0이라는 값이 먼저 존재합니다. 변수가 없었어도 10, 11, 12 이런 값들은 원래 고유하게 존재하는 값들이에요. 자, 그 값이 있는 상태에서 변수가 하나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당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요게 그대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복사가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값이 복사된다 그래서 값복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10이 존재하고요. 원래 있던 10도 그대로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 변수 x의 값을 새로 y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죠. 자, 그러면 y도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값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복사가 돼서 들어간다는 거죠. 요렇게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원래도 10이 있고요. x에도 10이 들어있고 y에도 10이 들어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둘 다 10이 출력이 되겠죠. 요게 기본적인 값 복사의 개념입니다. 값이 복사돼서 들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은 코드가 살짝 바뀌었죠. 이 부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변수 x 만들고요. 10이 복사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x 플러스 1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x 플러스 1은 이 x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11은 되죠. 그러나 x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x 플러스 1은 x 안에 있는 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x 값을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값을 1을 더하는 거예요. 원본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복사가 됐기 때문에 또 복사로 써놓을게요. 자, 이 값이 y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11도 마찬가지 복사가 돼서 이쪽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자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에다가 1을 더해서 보통 y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 x값은 그대로 10이 출력이 되고 y는 11이 출력이 되겠죠. 다른 코드도 한번 볼게요. 조금씩 바뀝니다. 자, 여기서 이번에는 y라는 게 없어졌어요. 자, x라는 변수에 10을 할당한 상태에서 x 플러스 1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x 플러스 1은 여기 안에 있는데 1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나와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10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11이 결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11을 뭘 어떻게 안 했죠. 뭐 할당을 하든지 출력을 하든지 이쪽에서 안 했잖아요. 결과 나온 걸. 그러니까 얘는 11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내가 갈 데가 없네? 소멸됩니다.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x값은 10이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판단을 해보시면은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아까는 x 플러스 1이었는데 지금은 x 뿔뿔입니다. 자, x 뿔뿔은 x값 자체를 1 증가시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 뿔뿔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x는 x 플러스 1과 같은 코드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1을 누적시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려서 해석해보면 왜 그렇게 풀이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x 플러스 1부터 하게 되겠죠.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먼저 해야 돼요, 등호보다.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20을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1을 더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 이 코드는 x는 11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1을 다시 x에 할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x값이 1 증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실제 원본 데이터가 바뀌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결국에 출력되는 값은 1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요거 이전 거랑 왜 다르게 출력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코드 한번 보죠. 이번에는 함수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여기 지금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값복사에 의해서 뭔가 진행된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 볼게요. 변수를 하나 만들죠. x를 거기다 10을 넣습니다. 이건 계속 똑같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fn을 호출하면서 x값을 인수로 넘겨줍니다. 함수로 넘겨주는 값을 인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지금 현재 인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호출당한 함수는 이 인수를 어떤 변수에다가 넘겨봤는데 얘를 매개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인수를 매개변수로 받는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x가 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코드로 굳이 따지자면 어떤 느낌이에요? s는 x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s 변수 하나 만들고요. x에 있는 값을 넘겨주는 건데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복사가 돼서 넘어간다고요. 복사. 자, 복사가 됐으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여기서부터는 같은 값이지만 서로 다른 존재라는 의미로 제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들어갔어요. 그래 놓고 s 뿔뿔 s값 자체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가지고 나와서 복사해서 그 다음에 1을 더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얘가 11이 되겠죠. 자, 그러나 원본인 x와 변수 s의 값은 아까는 같았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개체라고 했잖아요. 원본과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본인 x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10이 출력되겠죠. 이 개념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return s라는 게 생겼습니다. return s가 뭐냐면 s값을 되돌려준다는 건데 어디로? 함수에 호출했던 위치로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return이죠. 그러면 아까랑 코드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s 받았고요. 일단 써보죠. x 해서 10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s를 만들었고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복사가 돼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에도 10이 들어가고요. 자, 그런데 s 뿔뿔에 의해서 요 10이라는 값은 11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return s라는 건 결국에 요 11을 복사해서 요 위치로 넘겨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위치에 11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어때요? 얘도 뭔가 할당되거나 하는 거 없이 덩그러니 11만 놓여져 있으니까 소멸되겠죠. 그리고 원본이 아니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출력하고 싶은 건 원본 값이기 때문에 10이 출력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1 증가한 걸 다시 할당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할당문이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방금 계산했던 값이 쭉쭉쭉 계산돼서 여기에 11 이렇게 도착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 x에 할당하세요. 이렇게 순서가 돼야
실제로 x값에 11이 할당이 되는 거고 출력하면 11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값복사의 개념이에요. 어딘가 이동할 때 제가 계속 같은 걸 강조하죠. 복사해서 넘어가서 계산하고 복사해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코드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변수 x, y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각각 10과 20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fn 함수 호출하면서 x랑 y를 인수로 넘겨주고 있죠. 이 넘겨준 걸 각각 매개 변수 s와 k가 넘겨봤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돼서 넘어간다고 했죠. 자, 복사가 되면 서로 다른 개체의 숫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10이지만 원본과 복사본 다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요. 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s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요 s 요렇게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 s 위치에는 k 값을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는 건데 마찬가지 복사가 돼서 넘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2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k 위치에다가 t 값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거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t 값을 k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복사가 돼서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10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에 S에는 22 그리고 K에는 10이 들어가요. 결국에 결과가 서로 바뀌는 거죠. 이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수합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데이터를 서로 바꿔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합 공식을 통해서 S와 K의 값을 서로 바꿔줬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바뀐 값은 원본이 아니라 복사된 값들이라는 거예요. 원본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x, y를 출력하면 원본이 그대로 출력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본을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값복사가 아니라 그걸 참조복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값복사의 개념을 익히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으니까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